안녕하세요, 키즈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점포 개발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이해가 좀 쉬울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장 관련돼서 따로 떼서 얘기를 할까, 인근의 배우 세대에 대해서 따로 떼서 얘기를 할까 하다 보니까, 이 점포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떠한 한두 가지 항목만 놓고서 이거 있으면 좋다, 이렇게 되면 좋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너무 복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수화해서 표를 만들면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점수로 이제 표를 만들었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키즈카페 결국 잘 되는 매장은, 키즈카페도 장사고요, 결국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은 상권이 좋고 점포의 목이 좋은 게, 똑같은 컨셉의 똑같은 프랜차이즈인데 어떠한 매장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떠한 매장은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요, 다 상권과 목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키즈 카페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키즈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가 적합한 상권인지 점포인지 이걸 찾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점수로 좀 표현을 했고요. 총 25점 만점이고요. 일단 항목과 기준, 그리고 마지막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순서는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나열을 했을 뿐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 세대는 반경 1km 라고 저는 잡았고요. 그 이상 잡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반경 1km가 이제 가장 매장 근처에서 이제 오기 편한, 그러니까 동네 키즈 카페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한 1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차로 이동을 하시겠지만 1km 이상 떨어진 곳은 동네 상권이라고 보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점포를 기준으로 지름으로 한 1km 정도를 이제 그리신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에서 한 3개 정도 있다 그럼 1점, 4개에서 6개 정도가 있다 2점, 7개 이상 있다 3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이 있다 없다 1점. 지하철이 있고 없고는 사실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특히 작은 매장에서는 지하철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캐릭터가 있다든지, 좀 매장이 대형 매장이라든지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힘이 있는 매장들은 이 지하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은 1점입니다. 그 다음 점포에서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건데요. 층고,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층고하고 임대료, 그리고 주차, 요 세 가지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일단 층고가 3m 이하다, 그건 0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안 들어갑니다. 무조건 안 들어가요. 3.5m가 1점.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사무실 천장 높이를 한 3.5m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 좀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죠. 정글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고요. 4m 정도가 조금 층고가 있구나 싶은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글짐이 한 3층 정도 높이로 올라갈 수 있고, 미끄럼틀을 설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미가 있고, 또 튜브 슬라이드라든지 조금 높은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개방감을 줄 수 있는 높이가 한 4m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5m 이상은 굉장히 높은 매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매장이고요. 5m 이상으로 갔을 때 굉장히 매장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같은 면적이더라도 넓어 보이고 쾌적해 보이고 답답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밧줄 이렇게 매달아서 뛰어내린다든지, 클라이밍 한다든지, 좀 요즘은 점점 더 높은 놀이시설들이, 그 놀이기구 자체가 이제 높이가 굉장히 높은 놀이기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든지, 일단 고객들이 굉장히 층고가 높으면 일단 매장이 넓어 보여요. 똑같은 예를 들면 A라는 매장은 200평인데 층고가 3.5m고,
B라는 매장은 150평인데 50평도 적은데 층고가 5m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희 같이 뭐 건축을 전공했다든지 뭐 이렇게 설계나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스케일감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이 5m 150평의 5m를 훨씬 뭐 2배까지 뭐 심지어는 2배 이상까지도 더 넓게 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고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저 개인적인 표에는 점수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기준을 보시면 실평 한 평당 10,000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평 한 평당 10,000원 단위의 기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임대하려는 매장이 100평이다. 그러면 8만원 기준이면 800만원인 거예요. 월 임대료가. 내가 임대하는 매장이 6만원이다라는 거는 600만원이라는 거예요. 100평. 100평인데 400, 200.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뭐 지방은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100평에 200만원 얻을 수 있는 매장은 정말 드뭅니다. 100평에 400만원은 서울 도심권은 없을 거고요. 아마 수도권에 조금 상권이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 좀 매장이 크지 않는다든지 뭐 80에서 120평 왔다 갔다 하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100평에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결국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의 고정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100평에 800만 원인 매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당 8만 원을 실평 한 평당 8만 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점수는 평당 2만 원 이하다. 그럼 정말 싼 거. 평당 4만 원 굉장히 괜찮은 거. 평당 6만 원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포의 층도도 중요해요. 지하냐 지상이냐. 키즈카페 이제 지하로 많이 들어가신 경우도 있고요. 저도 이제 직영 매장 지하에 매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하를 좀 꺼리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지하를 좀 뭐랄까 지상보다는 좀 답답해 한다는 경향이 있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저는 지상일 땐 1점, 지하일 땐 0점 이렇게 주고요. 주차 가능 대수고요. 요거 주차 가능 대수는 내가 들어가는 건물의 총 주차 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매장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 이거는 사실 기준은 사실 없어요. 뭐 주차장이 뭐 한 30대 되는데 다 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한 대도 내가 못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차가 전혀 안 되는 건물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들 뭐 60평, 70평에 주차장 뭐 한두 대 있는데 그 한두 대는 1층 상가 전용 주차장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키즈카페에서는 상당히 힘들죠. 내가 주차장에 10대 미만이다. 내가 될 수 있는 저는 1점. 30대 정도 될 수 있다. 그럼 2점. 50대 뭐 내외로 될 수 있다. 4점. 사실 평수가 100평 전후면 사실 10대면 충분해요. 제가 요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한 150에서 한 250평 중대형 뭐 대형까지는 아니고요. 중형 매장은 한 200평 넘어가면 한 30대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주말에 이제 손님들 동시에 200평 매장이면 한 100에서 한 150분 정도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럼 차량으로 한 20대 뭐 내외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내 정도. 그래서 점수를 좀 표현을 했고요. 주차장 중요하니까요. 주차장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 부분. 비교 대형 매장이 1km 내 있냐 없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어가려는 점포 반경 1km 이내에 나랑 동일한 컨셉을 가진 매장인데 기존에 있는 매장인데 나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매장이냐. 내가 만약에 100평인데 뭐 120평, 130평 이런 매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내가 100평인데 뭐 250평, 300평 이런 이 상권을 주도하고 있는 매장이 있냐 없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있다라면은 점수가 없고요. 없다라 그러면 2점. 또 추가 입점 여력이 있냐 없냐. 전 요거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이건 좀 약간 중대형 매장을 들어가신 사장님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한 400평 정도, 300평, 250평, 300평, 400평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아마 없는데 들어갈 거예요. 주변에 뭐 400평, 500평 있는데 내가 300평 들어갈 일은 없거든요.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 그렇게 대형 매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제 대형 매장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는데, 이 참고하셔야 하는 게, 현재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100평, 200평 크게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방법은 아니지만 추가로 주변 상권에서 이게 한 건물이 150평이 넘어가면, 건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반경 뭐 1km든 2km든 그 안에 건물이 많지 않거든요. 뭐 이제 우리나라 층고 제한이나 연면적이나 뭐 이런 건폐율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필지 단위로 우린 택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큰 면적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점포가 있냐 없냐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00평을 들어갈 건데, 주변이 옛날 구도심이라 죽었다 깨나도 뭐 반경 2, 3km 이내에는 추가로 큰 매장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1점. 근데 반대로 신도시야. 그래서 내가 한 250평, 300평 정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모든 공실이 뭐 다 보통 250평, 300평, 어떤 데는 500평, 600평 이런 매장들이 있어. 그렇다면은 사실은 추가로 입점할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내가 장사가 조금 잘 된다. 내가 250평 했는데 장사가 좀 잘 돼. 매출이 나와. 그러면 뭐 6개월, 1년 안에도 뭐 내가 200평 했는데 뭐 400평, 500평 오픈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인데, 오픈 창업할 때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냉난방 시설이 돼 있는 경우들이 요즘 신도시 건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점, 없다 그러면 0점. 왜냐하면 냉난방 시설을 하려면 배평 기준으로 뭐 한 돈 1,000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배평 기준으로 1,000에서 뭐 좋은 냉난방기 LG 거 뭐 이런 거 쓰면 한 2,000만 원, 시스템 에어컨 쓰면 한 2,000만 원씩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 200평 되면 뭐 한 3,000, 4,00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기존의 건물에 중앙 냉난방이 있다든지 뭐 시스템 에어컨들이 다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몇 천만 원을 창업비를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프리. 랜드프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건물 계약하게 되면 이제 공사 기간 빼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기본 3개월도 잘 안 들어갑니다. 저는 무조건 정말 상권이 좋으면 3개월도 들어가는데요. 공사 기간이 보통 2-3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협의할 때 6개월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6개월 받는 경우 있고, 주변에는 1년 정도 렌트풀이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 매장 같은 경우, 이렇게 미분양난 상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단위로도 이제 렌트풀이를 주거든요. 임대료를 깎는 대신 렌트풀이를 1년씩 주는. 그래서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대형 키즈카페에 들어왔고 월 임대료를 뭐 이렇게 많이 내니까 이거 사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렌트프리를 1년씩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점수화 이거를 한 거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게 내가 이제 들어가려는 점포를 쭉 보고 점수가 10점 미만이다. 그럼 들어가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평균을 내봤거든요.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이제 하면서 쭉 보통 이제 주변에 키즈카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제가 대략 평균을 좀 내봤더니 보통 13점에서 14점 내외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장사 잘 안 된다는 매장들, 평균 이하 하시는 분들 보통 그 정도 나오는 매장들 제가 점수화 해봤더니 한 13점 정도 나옵니다. 냉정한 고민이 필요해요. 뭐 본인 건물이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뭐 정말 이제 특수한 부분이 아니라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 있고요.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16에서 20점 정도면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어요. 컨셉이나 이런 부분 확실하게 갖춰서 경쟁력을 갖추면 시도해볼 만한 점수인 것 같아요. 20점 이상 나오면 못 먹어도 거죠. 만약에 제가 이런 매장이 있다 그러면
뭐 달러 빚을 내서라도 한번 고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점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뭐 렌트프리 6개월 이상 줘야 되고요. 뭐 냉난방 시설 돼 있어야 되고, 뭐 주차 대수도 뭐 50대 이상 돼야 되고, 임대료도 뭐 4만 원, 뭐 300평 300평에도 한 1200만 원, 뭐 안쪽으로 내려와야 되네요. 그런 매장이라면 저는 뭐 못 먹어도 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를 잘 보셨다가요. 이제 키즈카페 창업하실 때 쭉 점포를 둘러보시면서 그 점포를 가지고 이 점수화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100% 요게 맞다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처음 키즈카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정도만 기준을 잡아도 정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이제 오늘 점포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게끔 좀 표를 만들어서 점수화 해봤고요. 좀 더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드릴게요. 뭐 요즘은 뭐 한 2, 3일에 한 분 정도씩 이제 카톡으로 뭐 문의 주시고 하시는데요. 전혀 문의 주시면서 꼭 뭐 컨설팅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카톡 주시면 저도 편하게 상담 드리고요. 뭐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